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인커텀즈 조건 중에 FOB 조건, 뭐 가장 많이 쓰는 거죠. 우리가 수출할 때. 그 FOB 조건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자, 처음부터 한번 정리해드리면 그 인커텀즈라는 거는 국제 규칙인데 뭐가 규정되어 있는 건가요? 예, 그 수출상과 수입상이 거래할 때 여러 가지 거래에 관한 조건을 정해야 되는 게 중요한데 운송에 관한 예, 운송에 관한 여러 가지 어, 매도인과 매수인의 수출상과 수입상의 의무를 정형화시켜 놓은 정형화시켜 놓은 게 뭐라고 그랬죠? 정형화라는 게요. 예, 일정한 형식과 틀을 갖춘 거라고 그랬죠? 뭐 이렇게 표를 만들어 놓은 거죠. 어떻게 보면 그 조건 중에 이제 하나죠. 예. 그래서 FOB 조건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만약에 FOB 조건으로 거래하자라고 하면 실무적으로 딱 떠오르는 게 뭐냐면 사실은 그거예요. FOB 조건으로 거래하자. FOB 조건으로 가격을 줘라. 그러면 인건담배를 모르시는 분이나 무역을 처음 하시는 분은 가격이면 가격이지 무슨 FOB 가격이 뭐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예. 근데 그렇다는 거죠. 무역 거래할 때는 셀러가 운송인한테 지불하는 비용이 어디까지냐에 따라 가지고 예, 인건 term 조건이 다 정해져 있고요. 거기에 따라 가지고는 달라진다는 거죠. 근데 뭐 그냥 결론적으로 FOB 조건으로 거래하자, FOB 조건으로 가격을 달라라고 바이어가 얘기하면 여러분들이 받으실 만한 금액, 받으실 금액, 예, 그러니까 원가하고 마진 더한 금액에다가 선적할 때까지, 그러니까 만약에 여러분들 회사가 수원에 있다. 근데 선적은 부산항에서 해달라 그런다. 부산에다가 갖다 달라 그런다. 부산항에서 배에다 실어달라 그런다. 그럼 부산항까지 도착할 때까지 아니면 선적할 때까지 그 비용을 딱 계산해 가지고 플러스를 시키면 돼요. 예를 들어 가지고 여러분들 받을 돈이 100불인데 여러분들 회사에서 선적할 때까지 비용이 계산해 보니까 뭐 운송비, 그러니까 부산까지 운송비, 그 다음에 항구에서 뭐 처리하는 비용 다 해가지고, 그 다음에 뭐 수출 신고하는 비용 다 해가지고 한 10불이 든다. 그럼 FOB는 100불 더하기 10불 해가지고 110불 그렇게 얘기하시면 되는 거예요. 가장 간단해요. 예. 근데 그게 이제 기본이고요. 근데 사실은 FOB 조건 그러면 인커텀즈에서 규정하고 있는 셀러 및 바이어의 운송에 따른 의무는 10가지씩 있다는 거죠. 근데 10가지 다 기억할 필요는 없어요. 예, 다 기억할 필요 없고요. 중요한 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자, 다시 얘기해 드릴게요. 정리해 드리면 첫 번째, FOB로 가격을 줘라 라고 얘기하면 놀래지 마시고요. 놀래지 마시고 FOB라고 얘기하면서 그쪽에서 얘기를 해줘요. 예, 부산항이다, 뭐 인천항이다 얘기를 해줘요. 그럼 거기까지 선적할 때까지의 비용을 포함해라 그런 얘기예요. 가격에다가. 그러니까 다시요 정리해드리면 바이어가 FOB로 가격을 주세요 라고 얘기한다면 네가 받을 돈 수주상 네가 받을 돈 더하기 항구에서 선적할 때까지의 비용. 그러니까 니네 회사에서 부산이나 인천항구까지 육사운송 비용 더하기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을까요? 뭐 통관할 때 비용 그건 뭐 얼마 안 되지만 그거 다 더해가지고 자기한테 달라 그런 얘기예요. 이해가 되시겠죠? 근데 왜 그렇게 계산이 될까요? 그거는 뭐냐면 FOB 조건 그러면 인건텀즈 보면 셀러가 운송인한테 지불하는 비용이 선적할 때까지의 비용이거든요. 그러니까 셀러의 그 공장에서부터 선적할 때까지의 비용. 그러니까 그 비용을 에, 셀러가 운송인한테 지불하도록 그렇게 규정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실정에서는 거기까지의 비용을 어디다 플러스를 시킨다? 예,
FOB 조건으로 거래할 때 수출 가격에다가 그걸 포함시킨다는 거죠. 왜요? 어차피 물건을 수출한다는 거는 바이어한테 물건을 보내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거기에 따른 비용이니까 인커텀지에서는 셀러가 부담을 해라 그렇게 돼 있지만 사실은 그 비용을 어디다 전가를 시킨다고요? 예, 수출 비용에다가 전가를 시킨다. 그런 얘기다라는 거죠. 이해가 되시겠나요? 이게 중요한데. 그래서 FOB다, 뭐 CIF다, 뭐 CPT다 가격을 줘라. 그러면 인커텀지에서 규정하고 있는 셀러가 운송인한테 지불하도록 의무로 돼 있는 비용만큼을 가격에 포함을 시켜라. 그런 얘기다라는 거죠. 그래서 특별히 FOB 조건 그러면 선적할 때까지의 비용은 셀러가 운송인한테 지불하도록 돼 있다라는 거죠. 따라서 셀러는 그만한 비용을 가격에다가 포함을 시킨다라는 거죠. 근데 그 밖에도 여러 가지 셀러의 의무가 있다라는 거죠. 그걸 한번 알아보자 이거죠. 이해가 되시겠죠? 그러니까 첫 번째, FOB 그러면 몰랐던 분들은 첫 번째는 그것부터 생각하셔야 돼요. 아, 수출 가격을 제시할 때는 FOB든 CIF든 어쨌든 인커텀즈 11가지 조건 중에 하나를 지정을 하는구나. 그래서 그 중에 하나를 합의를 해가지고 가격을 협상을 하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되고 11가지 조건 중에 FOB 그러면 인커텀즈에 보면 선적할 때까지의 비용을 셀러가 운송인한테 지불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으니까 셀러는 당연히 그 비용을 가격에 포함시킨다. 그래서 내가 받을 금액이 물건값이 100불이다. 선적할 때까지 비용을 계산해 보니까 10불이다. 그러면 FOB면은 예, 선적할 때까지의 비용, 내가 셀러가 운송인한테 지불하는 비용을 플러스를 시켜서 110불, 그래서 US 달러 110불 FOB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이해가 되시겠나요? 자, 한번 보실게요. FOB 그러면 Free Onboard의 약자라는 거죠. 아이고, 한다고요? 셀러가 선적하고 나면, 예, 온보드하고 나면 그 다음 비용은 바이어가 낸다는 거죠. 그러니까 seller shall be free. 셀러는 비용 부담의 의무로부터 벗어난다. 언제? 언제요? 온보드하면. 온보드하면. 그러니까 온보드 할 때까지는 그때 필요한 비용은 온보드 할 때까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 가지고 셀러의 물건이 서울에 있다. 근데 부산에 선적을 한다. 그럼 서울부터 부산까지 운송을 해서 선적할 때까지 비용은 누가 낸다고요? 셀러가. 근데 선적하고 나면 온보드하고 나면 셀러는 프리해진다는 거죠. 비용 부담의 의무로부터. 이해가 되세요? 이거 이해하셔야 되는데. 왜요? 이 제목이 의미하는 바가 셀러가 부담하는 비용의 범위라고 그랬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셀러는 프리해진다는 거예요. 언제? 온보드 하면. 뭐로부터? 비용 부담의 의무로부터. 이해가 되시겠죠? 뭐 이만큼 말씀을 드렸는데 이해 못하시면 예, 여러분이 스스로 머리를 한번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되겠죠? 예. 그래서 FOB다 그러면 셀러가 부담하는 비용은 FAS 어저께 배웠죠? 지난 시간에 선측 플러스 선측에서 선적할 때까지 크레인으로 올릴 때의 그 선적비를 비용한 보합니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다라는 거죠. 이건 뭐 중요한 얘기가 아니에요. 중요한 얘기가 아니고요. 여러분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FOB로 가격을 주세요라고 바이어가 얘기하면 여러분들이 받으실 금액 더하기 뭐까지 한다고요? 온보드 선적할 때까지의 비용을 누구한테? 여러분들 그 포드한테 얘기하면 비용을 계산을 해줘요. 그래서 그 비용을 플러스를 시키면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겠죠? 자, 그 다음에 항공 또는 복합 이용 시는 FCL을 사용할 걸 권장을 한다. 무슨 얘기예요? 예, FOB라는 거는 배로 운송을 할 때 여러분들이 수출을 하는데
아, 이번엔 비행기가 아니고 배를 운송할 때. 비행기를 운송할 때는 FOB 이렇게 쓰시는 건 별로 안 좋다는 거예요. 그때는 FCA, 우리 지난 시간에 배운 거 있죠? 네, 그걸 사용하시는 게 좋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거는 별로 중요한 얘기는 아니에요. 규모가 작을 때 이건 뭐 별로고요. 그 다음에 FOB 그러면 위험과 비용의 분기점이 같아요. 그래서 선적할 때까지 발생하는 위험으로 인한 손해만 셀러가 책임지면 돼요. 그 다음에 선적할 때까지의 비용만 운송이 날 때 셀러가 지불하면 돼요. 따라서 아까 중요한 건 뭐라고 그랬어요? FOB 조건으로 수출할 때 가격을 제시할 때 선적할 때까지 비용을 셀러한테 전가를 시키면 된다라는 얘기예요. 어떻게 해요? 수출 가격에다가 플러스를 시키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F 조건, 위험과 비용의 분기점이 똑같다. 그래서 선적할 때까지 책임과 비용을 셀러가 책임을 지면 된다. 근데 비용은 가격에 포함시키면 되겠다. 왜요? 바이오 때문에 바이오한테 물건 주려고 보내는 거니까 당연히 바이오가 갖다 달라 부탁을 했으니까 거기까지의 비용을 가격에 포함시키는 건 당연하죠. 예를 들어가지고 누가 여러분들한테 야 물건 좀 사다 줘. 근데 물건 값은 3만 원이야. 근데 택시에 만 원이야. 만 원 받아야 안 받아요? 받아야죠. 그 3만 원 플러스 만 원 해가지고 4만 원 받아야죠. 그 3만 원은 물건 값 주고 만 원은 저 택시비로 지급을 하고. 그쵸? 이해가 되시겠죠? 그 다음에 수출 통과는 당연히 수출상, 수입 통과는 수입상. 그게 당연한 거죠. 그쵸? 그러니까 이 조건이나 D 조건 제외하고는 수출 통과는 수출상, 수입 통과는 수입상이에요. 이게 규칙이에요. 인건템이 정해져 있는 규칙. 그 원리를 제가 파악을 했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매수인의 의미보험. 이건 뭐예요? 보험은 들면은 바이어가 든다라는 거예요. 왜요? 인건텀지에서는 셀러 바이어다 FOB 조건은 셀러 바이어다 보험을 안 들어도 되도록 돼 있어요. 의무가 아니에요. 근데 들면 누가 들어요? 바이어가. 왜요? 당연히 아까 그 위험의 범위를 얘기했잖아요. 셀러는 어디까지요? 선적할 때까지. 선적한 다음부터는 사고가 나면 누가 책임져요? 바이어가. 그러니까 겁나니까 들면은 바이어가 된다라는 거죠. 이해가 되시겠죠? 그 다음에 운송계약은 누가 체결해요? 운송비는 누가 지불해요? 셀러는 선적할 때까지만 비용을 지불하니까 실제로 해상운임이나 항공운임은 누가 지불해요? 바이어가. 그러니까 누가 체결하는 게 맞아요? 바이오가. 왜요? 운임을 지불하도록 돼 있는 사람이 운송계약을 체결해야지 좀 더 꼼꼼하게, 좀 더 싸게 여러 가지 알아보고 막 그렇게 하겠죠. 그래서 인건등록도 그렇게 규정을 해놓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당연히 운임은 후불이다라는 거죠. 왜요? 바이오가 지급하니까 수입지에서. 이해가 되시겠죠? 예. 이게 바로 FOB의 모든 내용이다라는 거예요. 정리해 드릴게요. 그래서 FOB 조건으로 거래하자. 그리고 첫 번째 뭐부터 생각을 해야 돼요? 아, 내가 가격을 제시할 때 선적할 때까지 비용을 플러스를 시켜야 되겠다. 이게 첫 번째. 그 다음에 수출 통과는 내가 해야 되는 거고, 그러니까 수출 신고 내가 해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운송 계약은 누가 체결해요? 그러니까 바이어가 체결을 해요. 왜요? 운임을 바이어가 지불하니까. 내가 지불하는 그 비용의 범위는 선적할 때까지니까. 선적한 다음부터 해상운임, 그 다음에 항공운임 이런 것들은 누가 내요? 항공운임은 뭐 아니죠. 해상운임은 누가 내요? 바이어가. 그러니까 바이어가 운송계약을 체결한다. 그게 맞다라는 거죠. 합리적이죠. 그게 조금 더 돈 내는 사람이니까 돈 내는 입장이니까 조금 더 꼼꼼하게 하지 않겠어요? 이해가 되시겠죠? 근데 셀러가 부담하는 비용의 범위, 책임의 범위는 어디까지다? 그것도 선적할 때까지다. 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겠죠? 그러니까 보험에 들면 누가 들어요? 바이오가. 왜요? 해상 운송 과정에서 만약에 사고가 난다? 바이오가 책임진다고 그랬잖아요. 셀러 입장에서는 선적할 때까지만 책임지면 되니까. 이해가 되시겠죠? 여기까지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근데 운임은 누가 내요? 당연히 바이오가 낸다니까요.
셀러는 선적할 때까지 비용만 내면 됩니다. 이해가 되시겠죠? 예. 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